자, 지난 강의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폐압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폐압비라는 것은 트래버스가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폐압비를 계산을 하는 것은 폐압비를 통해서 트래버스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파악하는 건데 폐압비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 상황별로 시가지냐, 평지냐, 산림 임야냐, 산악지대냐에 따라서 폐압비를 허용하는 범위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에 이 폐압비가 이 허용 범위 안에 있다. 허용 범위 내에 있다면 굳이 다시 측량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재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범위 안에 있으면 오차를 각각 나눠준다. 배분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오차를 배분하여 조정하고요. 만약에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 허용 범위 밖에 존재하면 이거는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시 재측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나 가기에 대한 측량값의 폐압비가 허용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오차를 배분하여 조정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살펴보면 자, 다음 페이지 93페이지에 예시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과 같은 트래버스는 무슨 트래버스일까요? 이렇게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다시 폐합되어 되돌아왔기 때문에 폐합 트래버스입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다음 그림 3-17에서 위거 오차가 0.3m 발생했대요. 오차가 발생했단 얘기는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폐합되지 못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해서 처음 점으로 돌아오지 못했단 얘기죠. 그러면 오차가 여기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 A, B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 B, C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 C, D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 D, A-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 전체 돌아오면서 오차가 발생해서 전체 오차가 0.3m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각 나눠줘야 돼. A, B에 나눠주고 B, C에 나눠주고 C, D에 나눠주고 D, A-에 나눠주는데 그걸 바로 배분한다. 서로 나눠줘서 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폐합비가 허용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오차를 배분하여 조정하는데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차를 배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첫 번째, 컴퍼스 법칙. 두 번째, 트랜십 법칙입니다. 자, 이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컴퍼스 법칙에 의해서 오차를 배분할 경우에는 언제 하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측량과 거리 측량의 정밀도가 비슷할 때, 즉 각을 측량한 것과 거리를 측량한 것의 정밀도가 비슷할 경우에는 컴퍼스 법칙을 사용하고 트랜sit 법칙은 각 측량의 정밀도가 거리 측량의 정밀도보다 높을 때 각 측량
정밀도가 거리 측량 정밀도보다 높을 때 트랜시트 법칙을 사용하고요. 컴퍼스 법칙은 각 측량의 정밀도와 거리 측량의 정밀도가 거의 비슷할 때 컴퍼스 법칙을 사용합니다. 각각 이때 각각 법칙을 사용을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냐. 각 측량과 거리 측량 정밀도가 비슷해서 컴퍼스 법칙을 사용을 할 때는 밑줄 칠게요. 위거 및 경거의 폐합 오차를 어디에 비례해서? 각 측선 길이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다시 컴퍼스 법칙은 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조정을 해주고요. 트랜시트 법칙은 언제 쓴다? 각 측량의 정밀도가 거리 측량 정밀도보다 높을 때 사용을 하고 방법은 위거 및 경거 크기에 비례 배분한다. 컴퍼스 법칙은 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배분하고요. 트랜시트 법칙은 위거, 경거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도록 합니다. 말로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폐합오차 조정하는 방법 중 컴퍼스 법칙을 좀 문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컴퍼스 법칙은 뭐에 비례한다? 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조정해 준다. 자, 교과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A에서 출발해서 B, C, D 다시 A로 돌아올 때 전체 위거 오차가 0.3m 발생했대요. 그럼 A, B에 나눠주고 B, C에 나눠주고 C, D에 나눠주고 D, A 다시에 이 0.3을 각각 배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무슨 법칙? 컴퍼스 법칙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컴퍼스 법칙은 어떻게 해라? 각 측선 길이에 비례한다. 각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해라. 자, 그럼 보시면 여기서 길이가 주어져 있죠. AB 길이 거리가 72.34m, BC 거리가 100.12m, CD 거리가 110.56m, DA 거리가 85.86이고요.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첫 번째로 할 것은 전체 길이의 합을 구해야 돼요. 전체 길이의 합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 더해주면 됩니다. 72.34, 100.12, 110.56, 85.86을 모두 더해 주고 이게 전체 길이의 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곱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의 위거 조정량을 볼게요. A, B, B, C, C, D, DA 돌아오면서 생긴 전체 오차는 0.3m였고 그때 A, B한테 얼마를 나눠줘야 되냐? 그래서 우선 전체 길이의 합을 구했어요. 전체 길이 합분의 이게 전체 길이의 합이죠. 전체 길이의 합분의 A, B의 길이. 그쵸? 해당 측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곱하기 전체 오차 하면 0.059m가 나옵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가 붙은 거냐? 왜 마이너스가 붙은 거냐면 지금 발생한 오차가 플러스 0.3m죠. 오차가 더 크게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조정량은
빼줘야죠. 마이너스. 각각 마이너스 해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의 위거 조정량은 다시 해보면 전체 직선의 길이 분의 A, B의 길이 주어져 있죠. A, B의 거리 주어져 있고 곱하기 전체 위거 오차.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다. 왜? 오차가 플러스였으니까 조정량은 마이너스.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0.059m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조정해 줘야 하는 양, A, B의 양은 마이너스 0.059m다. 자, 그럼 똑같이 B, C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다? 무슨 방법으로 오차를 조정하고 있어요? 컴퍼스 법칙. 앞에서 컴퍼스 법칙은 직선의 길이에 비례해라. 그래서 나오죠? 전체 직선 길이 분의 해당 직선의 길이 곱하기 위거 오차. 경거 조정량은 전체 직선 길이 분의 해당 직선 길이 곱하기 경거 오차.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위거 오차만 발생했기 때문에 위거 조정량만 구해주는 거고요. BC 위거 조정량 보도록 할게요. 밑에 뭐가 들어간다? 전체 직선의 길이란 건 AB, BC, CD, DA 다 더한 거. 분의 BC 직선 길이 100.12 곱하기 전체 위거 오차. 이제 조정량은 마이너스다. 계산해보니 마이너스 0.081m만큼 빼주어야 한다. BC는 그렇고요. CD 보도록 할게요. CD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직선의 길이 분의 CD의 거리 110.56 곱하기 전체 위거 오차하면 마이너스 0.090m만큼 빼주고 마지막 DA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체 직선 길이 분의 DA의 거리 곱하기 전체 위거 오차에서 조정량 마이너스 해가지고 나온 게 마이너스 0.070m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A, B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전체 위거 오차가 플러스 0.3m가 발생을 했어. 그래서 이 오차를 없앤다. 오차를 소거하기 위해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조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A, B에 나눠주고 B, C에 나눠주고 C, D에 나눠주고 D, A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무슨 법칙으로 하라 했다? 컴퍼스 법칙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컴퍼스 법칙은 해당 측선 길이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AB 위거 조정량은 전체 측선 길이 분의 해당 측선 길이 AB의 해당 측선 길이 72.34 BC는 100.12 CD는 110.56 DA는 85.86 이렇게 각각 하고 조정량은 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0.059, BC는 마이너스 0.081, CD는 마이너스 0.090, DA는 마이너스 0.070씩 조정해 줘야 된다. 이만큼씩 각각 빼주란 얘기입니다. 자, 전체 오차가 0.3 발생해서 각각 이렇게 나눠서 조정을 해줬어. 그래서 이 4개를 만약에 다 더해볼게요. 이것들을 다 더해보면 제대로 하셨다면 다 더해서 제대로 했다면 그대로 0.3이 나와야 돼. 전체 오차만큼. 왜?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차를 각각 하나씩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더했을 때는 다시 뭐가 나와야 돼? 0.3이 나와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한 방법이 무슨 방법이다? 컴퍼스 법칙이고, 컴퍼스 법칙은 언제 쓴다? 각 측량 정밀도와 거리 측량 정밀도가 비슷할 때 뭐에 비례해서?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나눠주고 조정한다. 자, 간단하게 문제 몇 가지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버스 측량의 조정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 자, 트래버스 측량을 해서 정확도를 판단하는 게 뭐였다고요? 정확도 판단하는 게 폐합비였죠. 폐합비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폐합비는 전체 측선 길이 분의 발생한 폐합 오차였고, 폐합 오차는 어떻게 했다? 위거 오차의 제곱 더하기 경거 오차의 제곱이었다. 위거 오차 제곱 더하기 경거 오차가 폐합 오차고, 폐합비를 구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폐합비가 허용 범위 이내에 들어오면, 허용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배분해서 조정하고, 허용 범위 바뀌면 다시 측량한다. 허용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당연히 다시 측량을 해야겠죠. 자, 그럼 허용 범위 이내에 들어와서 배분해가지고 나눠줄 때 법칙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컴퍼스 법칙이 있었고, 두 번째는 트랜시트 법칙이 있었다. 자, 컴퍼스 법칙은 뭐랑 뭐가 거의 비슷할 때? 각 측량 정밀도와 거리 측량 정밀도가 비슷할 때, 그러니까 둘이 거의 비슷하게 측량을 했을 때 컴퍼스 법칙을 사용을 하고, 트랜시트 법칙은 언제 사용한다? 각 측량의 정밀도가 거리 측량 정밀도보다 비교적 더 높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컴퍼스 법칙은 각 측량 정밀도와 거리 측량 정밀도가 거의 같을 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조정을 한다고 했었나요? 얘네는 어떻게 배분한다고 했습니까? 얘네는 해당 각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해당 측선 길이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고요. 얘는 트랜시트 법칙은 측선 길이가 아니라 위거, 경거에 비례해서 배분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한 걸 문제를 좀 풀어보면, 첫 번째 1번 컴퍼스 법칙은 각 측량과 거리 측량의 정밀도가 대략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맞죠? 트랜시트 법칙은 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조정한다? 아니고
무슨 법칙이었어요? 컴퍼스 법칙이었죠. 그래서 얘가 틀렸고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트랜시트 법칙은 거리 측량보다 각 측량 정밀도가 높을 때 사용한다. 맞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폐압 트래버스 측량을 해서 허용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와서 컴퍼스 법칙에 의해 오차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한다? 컴퍼스 법칙에 의해서 할 때는 해당 측선 길이에 비례해서 한다. 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조정해 준다. 답은 3번이고요. 자, 73번 볼게요. 전체 측선의 길이를 다 보니까 200m래. 측선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개라고 하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 길이가 몇 미터? 전체 길이가 200m고 이때 위거 오차가 0.04 발생했대요. 전체 위거 오차가 0.04 발생했다. 위거 오차가 0.04 발생했다. 자, 좀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보면 위거란 얘기는 X, Y 이게 위거죠. 한마디로 남북측 위아래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근데 또 심지어 플러스 4야. 위로 출발점을 기준으로 위로 플러스 0.04만큼 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우선 각각의 길이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 길이가 200m고 그 중에 길이가 50m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BC든 뭐 CD든 50m인 부분이 있을 때 이 측선의 해당 조정량은 얼마냐? 자, AB, BC, CD, DE, EA까지 전체 다 해서 0.04의 오차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전체 오차예요. 전체 오차. 그 중에서 50m에 해당하는 양은 얼마냐 이 얘기야. 자, 근데 오차가 플러스예요. 오차가 더 크게 나왔어. 그러면 반대로 보정량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로 빼줘야 되죠. 크게 나왔으니까. 근데 컴퍼스 법칙이니까 뭐에 비례한다? 해당 측선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전체 측선 길이 중에 해당 측선 길이 곱하기 전체 위거 오차다. 하면 전체 측선 길이가 지금 현재 200m고요. 그리고 해당 측선 길이가 50m 곱하기 전체 위거 오차가 0.04다. 계산하면 0.01m가 조정량인데 마이너스 줄여야 된다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0.01이 됩니다. 마이너스 0.01. 그래서 이런 문제 중요하고요. 컴퍼스 법칙에 의해서 조정하라고 했던 조건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문제 또 풀어볼게요. 트래버스 측량의 폐압 오차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컴퍼스 법칙은 우선 오차 조정 방법 다시 보면 컴퍼스 법칙과 트랜시트 법칙 있다 했죠. 자, 컴퍼스 법칙은 각 관측의 정확도가 거리 관측 정확도보다 좋을 때?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트랜시트 법칙이죠. 틀렸고요. 트랜시트 법칙은 각 관측 정밀도와 거리 관측 정밀도가 서로 비슷한 경우 이건 컴퍼스 법칙입니다. 자, 컴퍼스 법칙은 오차를
각 측선 길이의 크기에 반비례? 각 측선 길이의 크기는 맞는데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해서 나눠주고요. 마지막 4번의 트랜시트 법칙은 위거, 경거의 오차를 위거, 경거 크기에 비례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트래버스 측량에서 발생된 폐압 오차를 조정하는 방법 중 무슨 법칙? 컴퍼스 법칙입니다. 옳은 것은 자, 컴퍼스 법칙은 각 측량의 정밀도와 거리 측량 정밀도가 같을 때 사용하고 어떻게 배분한다? 뭐에 비례? 해당 측선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변장은 변, 길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길이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우리 지난 강의에서 나왔던 폐압비와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0번 문제인데요. 트래버스 전체 길이가 3000m래요. 이렇게 트래버스가 측선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돌아보니 3000m짜리다. 이걸 다 돌아보니 3000m짜리고 그때 폐압 트래버스의 정확도가 10,000분의 1이다. 자, 폐압 트래버스에서 정확도가 의미하는 게 뭐다? 폐압비, 즉 폐압비가 10,000분의 1이란 얘기죠. 이때 폐압 오차는 얼마냐? 자, 여러분 폐압비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폐압비는 전체 측선 길이 분의 폐압 오차였죠. 근데 그 폐압비 정확도가 몇 나왔어 지금? 10,000분의 1이 나왔고 전체 측선의 길이 주어졌죠. 3000으로 주어졌어요. 전체 측선의 길이가 3000m로 주어졌다. 폐압 오차 구하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3000분의 폐압 오차가 10,000분의 1이니까 3000을 없애서 곱해주면 폐압 오차는 10,000분의 3000 해서 10분의 3, 0.3m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건 폐압 트래버스의 정확도가 의미하는 게 뭐다? 폐압비고 폐압비는 전체 측선 길이 분의 폐압 오차다. 근데 이제 또 폐압 오차는 어떻게 두고 한다? 뭐의 제곱? 위거 오차의 제곱 더하기 경거 오차의 제곱.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폐압 오차를 조정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가 되게 많죠. 여러분 교과서 8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잠깐 요약을 해서 보면 지금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트래버스 측량을 하는 순서대로 보면 크게 외업과 내업으로 나눈다고 했었고 외업에서는 답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선점, 표지, 측정할 점을 선정하고 표시를 한다. 여기까지 끝나면 방위각, 수평각, 거리를 각각 측량을 해서 외업이 끝납니다. 그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외업이 끝나서 내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측정한 값들에 대해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확인한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에 있는지 그리고 허용 범위 이내에 있다면 배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점검하고
배분한 각 오차를 다시 확인해서 방위각을 다시 계산해요. 다시 계산하고 방위각이 나오면 방위도 계산을 합니다. 방위각이 나오면 또 뭐를 해요? 위거와 경거를 계산하게 되고요. 위거와 경거를 아니까 폐합 오차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폐합 오차를 알면 폐합비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폐합비를 가지고 허용 범위를 확인해서 오차를 조정하면 여기까지 해서 조정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트래버스 측량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측점의 좌표예요. x, y.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트래버스 측량을 통해 수평 위치를 결정한다. 좌표 x, y를 결정을 한다. 이런 트래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의 이제 좌표를 다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좌표를 알아내서 뭐하냐? 좌표를 계산하고 좌표를 가지고 이 트래버스가 둘러싸고 있는 트래버스들이 둘러싸고 있는 면적도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내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서 뭘 했냐면 폐합 오차 조정까지 끝내봤어요. 컴퍼스 법칙과 트랜시트 법칙에 의해서 폐합 오차 조정까지 끝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조정이 끝나면 이 측점들의 각각 측점들의 좌표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치시면 트래버스 측량의 주된 목적은 측점에 대한 평면 좌표, 수평 위치를 얻는 것입니다. x, y 평면 좌표 수평 위치는 높이 z는 없다라는 거예요. 높이는 알 수 없고요. 평면 좌표 수평 위치를 얻어내는 게 바로 트래버스 측량의 목적이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조정이 완전 끝났어. 다 조정을 하면은 조정이 끝나면 뭘로 좌표를 구하냐? 밑줄 칠게요. 위거의 합과 경거의 합을 이용하여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위거의 합이 x 좌표가 되고 경거의 합이 y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합 위거, 합 경거가 일종의 좌표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좌표를 얻어내면요. 얻어낸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주로 배횡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옆에다 하나 플러스로 적어둘게요.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우리는 주로 좌표법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좌표법을 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것은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